아이러브 대장 유튜버 인생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혹시 몇 살이십니까? 어제 제가 1972년생이니까 원래 만 나이 이전에는 52세 가는데 뭐 만 나이로 하니까 이제 51살이죠. 그래서 딱 반세기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반세기가 지났는데 인생 반세기라면 그 반세기 동안 혹시 어떤 걸 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군대를 간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만 19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가셨나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떨어져갖고 재수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친구 권유로 뭐 특전사라는 데가 하상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한번 시험 응시를 해보자고 해서 간 게 이제 옛날 얘기는 공수부대죠. 이제 특전부사관으로 가서 60개월 근무했죠. 만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간 직장이 첫 직장이 이제 그 당시 이제 S1 세콤이라고 하죠. 세콤에서 23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퇴직하고 한 몇 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세계에 있다가 뭐 50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S1은 특전사도 같이 친구 추천으로 갔으면 S1도 어떻게 누구 추천으로 가신 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96년 1월 31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더블백 동기라고 하죠. 우리 부사관들 더블백 동기 중에 몇 명이 이제 진로를 서로 간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킵스라는 데로 가고 저하고 제 더블백 또 한 명은 그래서 S1 한번 시험을 보자 해서 그때 같이 들어온 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1 이제 시험을 보고 뭐 S1은 특히 뭐 체력 측정이나 뭐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체력이 그거는 받쳐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수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아니 S1은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S1을 말할 때 옛날에는 한국 보안 시스템을 했는데 주로 이제 세콤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세콤이라는 거는 뭐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뭐 갤럭시폰 같은 하나의 그냥 방범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S1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범 무인경비의 이제 한 분야고요. S1이라는 데가 주로 어떤 거를 지급하냐면 뭐 가장 단순한 거 뭐 무인경비, CCTV 카메라, 뭐 근태, 출입관리, 스피드 게이트, 주차 게이트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요새는 이제 정보보안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 각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컴퓨터 PC에 대한 뭐 방화벽, 해킹, 요새 뭐 스매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랜섬웨어나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방어해주고 24시간 모니터링 관리해주는 게 이제 정보보안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는 거 있고 요새는 이제 모든 화물차나 그 버스 같은 데는 차량 운행 기록기 같은 거를 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 관리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안식콜도 있고 요새 뭐 사분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심폐소생도 하고 막 할 때 사람의 심정지가 있을 때 그거를 전기 충격으로 해서 살리는 심폐소생 할 때 그 후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그 심장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취급도 하고 휴명 관련 사업도 하고 요새는 뭐 부동산이나 자산 관리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뭐 빌딩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S1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그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영업 캐파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커지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알람 세콤 뭐 단순한 무인경비만 알고 있는데 이제 토탈로 갑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과학화되고 첨단화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출동료도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드론이 출동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뭐 한 5년 정도면 시범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또 네. 뭐가 궁금하죠? 전 직장에 대해서.
아 진짜 우리 후배님도 같이 저하고 한 몇 년을 근무를 했죠? 한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다가 그렇죠. 같이 있다가 같이 퇴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인생 경험에 있어서 S1은 저한테 큰 어떤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도 크고 그리고 저의 어떤 꿈이나 어떤 삶의 질의 변화에 뭐 막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는 맞죠. 아유, SF 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일이었네요. 옛날에 진짜 단순했던 뭐 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뭐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어떤 전자 시스템 과학화 그게 무인경비의 기본 트렌드고 그리고 옛날에는 얕은 지식만 있어도 솔직히 S1 뭐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좀 샤프하고 조금 브레인이 아니면 일을 소화하기 되게 어렵게 됐잖아요. 이 기계들이나 아니면은 전자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이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후배님들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기계가 너무 많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하고 뭐 카메라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 있다가 지금 한 500만 원도 뭐 그 정도 카메라 요새는 쓰나요? 웹뷰? 뭐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IP 작업해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솔직히 필요가 없었는데 하물며 이 단순한 이런 거를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컴퓨터를 모르면 뭐 아니면은 어떤 전자의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면 일을 못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근무 환경이 옛날보다 여러 가지는 좋아졌는데 이 머리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지끈지끈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퇴직한 지 벌써 한 이제 7년 정도, 6년 됐나요? 7년? 제가 2011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아,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S1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인생에 있어서 뭐 누구는 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직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 시점에 봐서 경기도 많이 어려워져 있는 시점에 그래도 우리 후배님들은 매달 월급이나 보너스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있지만 이 자영업 세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 한 달에 대한 기본 플랜을 본인 스스로가 갖고 그거에 대한 그 매출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뭐 부가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거를 하기에는 물론 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어떤 매출이나 뭐 기본적인 목표가 잘 안 됐을 때에는 경제적인 타격은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있을 때 열심히 해라. 뭐 딴 거 하지 말고 직장에서 월급 주는 거에는 월급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근데 후배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시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앉아서 얘기할까요?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S1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도 자영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후배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퇴직하기 전에는 영업 직군에서 한 7년, 8년 정도, 한 10년을 못 채웠죠. 영업 직군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고객 방문이나 어떤 이렇게 사무실을 나오면 주변에서 항상 먹는 게 커피잖아요. 근데 요새같이 이제 아메리카노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례로 뭐 공장을 가든 사무실을 가든 주로 주는 게 믹스커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한 20잔 정도도 먹고 적게 마실 때가 한 10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살도 조금 찌고 할 때 아마 그게 믹스커피를 많이 먹어서 제가
이렇게 몸무게가 한 85kg 나갔다가 지금 70kg 뺐다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다시 몸무게가 한 76, 7kg로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커피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맨날 먹는 게 접하는 게 그거에서 잠깐 카페,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커피 내리는 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꿈이. 그래서 지금 대청 때문에 뭐 조그맣게 이제 카페도 하나 해보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차질도 좀 생겼고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새로 시작한 게 있죠. 뭐, 새로. 아, 지금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딱 이제 8개월 됐는데 모 지인이 제가 이제 아오가 대장이거든요. 지금 유튜버도 이제 아이러브 대장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그 누나죠. 사회에서 만난 누나가 이제 삼성생명에서 보험 일을 하면 제가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 카페를 한 6, 7번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그 삼성생명에 대한 그 업무 일을 조금 부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보험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고 하면서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보험은 살아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어떤 개념에서 바뀌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보험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알려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나 진단비나 아니면 어떤 생활자금이나 그 외 부가적인 부분이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는 거를 제가 한 짧은 8개월 생활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인식들이 보험하면 되게 뭐 어렵고 왜 보험했냐, 왜 이런 세계에 들어갔냐, 여러 가지 말들을 저한테도 많이 했지만 제가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저는 그냥 저하고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이런 뭐 인생 상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객이죠. 뭐 물론 주변에 지인들이겠지만 일상의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보험의 어떤 이렇게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안보험부터 종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적성이 맞아서 뭐 그냥 뭐 계약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이게 들어주는 거 그런 거 하면서 뭐 이런 상품도 뭐 얘기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가 필요한데 살아가면서 보험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변 정리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보험을 되게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월달에 제가 보험 연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생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보장형을 들면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나 건강한데 내가 굳이 뭐 10만원, 15만원짜리 해서 매달 그거 다른 걸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거를 보장성으로 매달 소진해서 없어지게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물론 이제 뭐 적금형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환급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50 전후 돼서 나는 그래도 건강한데 뭐 건강한데 내가 굳이 보험이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보험은 고객보다는 당신들 이득 챙기려고 더 이런 상품 파는 거 아니야라는 색안경 아닌 색안경을 좀 끼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교육받고 또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보험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리고 가장 컸던 게 뭐 우리 후배님도 로또 같은 거 복권 샀을 때 로또 맞을 확률이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 3명 중에 1명, 여자도 뭐 5명에 뭐 1~2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험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조금 벌어놓고 저축해놨던 이 돈이 그냥 내
그 질병에 다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인생 전반기에는 저도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종잣돈 벌어놨던 게 거기에 다 소진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병이 걸렸을 때 이거를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보험이구나. 그리고 보험에 뭐 어떤 게 여러 상품 중에 하나가 됐을 때 뭐 보통 요새는 뭐 1억 2억 정도씩은 뭐 상품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이게 당사자한테는 물론 질병이 걸려서 안 좋지만 그래도 보험금이라는 부분이 인생 또 다른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보험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S1은 눈 감고도 상품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계 같은 것도 이게 새로 신제품이 나와도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핸드폰은 제가 한 번도 그 삼성 그 갤럭시 폰을 다른 폰을 사본 일이 없어요. 우리 후배님도 알겠지만 이 조금씩 이게 버전업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거를 몰라도 유추해서 핸드폰 신형 딱 받아도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S1이 지금 잠깐 물론 이제 대리점 업무 일을 하면서 보안 대리점 업무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상품이 몰라도 유추가 가능한데 이 보험은 첫 접하는 거고 이 상품이나 뭐 보험업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의 각 약관들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접했던 계약서하고는 하늘과 창 차이로 한 10배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공부애들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걸 지금도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저는 솔직히 제가 나이 한 40에 보험업에 들어갔으면 정말 학구열 플러스 열정적으로 뭐 그렇게 했겠는데 나이 한 50대니까 솔직히 이렇게 습득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잖아요. 뭐 이렇게 연령적으로도 이렇게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이렇게 자꾸 잊어먹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모든 상품은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 보험 상품도.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흐름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뭐 1년 정도 보험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코칭해 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신입 FC들이 오면 2년 동안 집중 관리해 주는 코칭 선생님이 계셔서 뭐 상품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몰라도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약관적으로 이렇게 실수 안 하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또 실적은 많이 탑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그거는 운때보다는 제가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2번을 해요. 3월에서 5월달 실적을 가지고 그 주니어 스타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에 3개월 동안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때 뭐 이렇게 100만 클럽을 달성을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제가 7월에서 9월에 뭐 그래도 그동안 알고 계셨던 뭐 그래서 이제 세콤의 어떤 고객분들이 저한테 보험 상담을 몇 번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계약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운 좋게 주니어 스타라고 우리 지역단에서 대표로 한 2명인가 3명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껴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대우받고 왔죠. 근데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운때가 맞았던 거고 그 후에는 이 보험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인경비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건강 자산, 건강 재무 설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네. 갖고 있는 돈 대비 내 신체의 건강 이걸 상품하고 결합을 해서 뭐 요새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의 과정을 그 컨설팅 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 그 코칭 강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 3가지가 혹시 우리 후배님 뭔지 아세요? 직업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직업이 있어. 난 몰랐는데 난 교육받으면서 알았죠. 공무원, 에이, 은행, 금융가, 아니야. 기업가 이 정도 아니야. 아닌가요? 그러니까 딱 3대 직업이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FC 같은. FC라는 게 파이낸스 컨설팅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가, 아까도 마침 금융도 맞긴 한데 이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세계 3대 직업이래요. 사람,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각 집에 의사 하나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게 다 집안마다 의사 한두 명은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뭐 고소고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때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안이 됐든 누가 있으면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나오면 경사 났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무.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쓸 건가. 그게 재무설계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이 재무설계의 한 80%를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강자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게 세계 3대 그 핵심 직업이라고. 아니, 나를 믿고 계약해준 고객분한테 혹시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꾸밈이 없어요. 그냥 이게 좀 이게 얼굴에 이게 저는 되게 소박해요. 솔직히 생각보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인생 자산을 맡겨주신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죠.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이득보다는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어떤 삶을 영위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소식지를 정해주거나 정보를 정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다른데 헤프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딱 그 구간 맞게 설계해주는 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은 못해요 솔직히. 뭐 10년 20년 뭐 많게는 30년 한 사람하고 각 1년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거기에 이제 어떤 마음 씀씀이로 다가가느냐가 관건이지 뭐 10년 20년 했다고 그게 내세우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뭐 1년이 안 됐어도 진정 어린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마음이 통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어떤 보험을 하시면서 목표나 꿈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관계 맺고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질병 없이 잘 이렇게 사셨으면 좋은데 이 세상 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보험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뭐 당신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자 역할이 주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내자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하면 뭐 보험도 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적금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연금이 돼서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보험 가입으로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목표가 그래요. 그래서 인생 후반기의 어떤 삶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잘 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게 잘 되게. 돈은 지금 당장 없어도 뭐 열심히 운대가 맞거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불하는 거는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이라는 거는 한순간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관리를 하면
이게 급속도로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질병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조금 많이 좋은 정보를 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아주 그렇게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영혼이 맑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장명아 제가 이제 대청 때문에 올해 조금 한 2년 넘게 있다 보니까 많은 지인들이 야 너 아직 젊은데 좀 나와서 활동 좀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를 또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렇게 잘 아시는 그 누님께서 같이 한번 그 보험에 일을 좀 해보자고 해서 뭐 잔고에 술을 솔직히 많이 줬죠. 제가 여기 투자한 것도 좀 꽤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 일도 조금 해가면서 뭐 카페 일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 뭐 괜찮겠더라고요. 왜 제가 원래 무인경비를 지금 28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또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어떤 게 삶의 어떤 질 향상에 건강자산까지 같이 결합돼서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 메시지 뭐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보폭 맞춰 가면서 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 모르는 분들한테 뭐 이런 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30년 넘게 뭐 대전에서 제가 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올바른 지식, 정확한 정보 뭐 그런 거를 전달해서 뭐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아 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할 때 뭐 계약도 이뤄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돈보다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뭐 그런 거죠. 아까 재무 설계라고 하셨는데 그런 재무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제 매일같이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조석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입 FC들은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집합교육도 하고 많이 저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그런가 남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합교육보다는 이렇게 영상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책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강의 듣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서 물어보고 뭐 하면 되지만 아마 금융 관련된 뭐 어떤 공부는 뭐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혹시 본인의 금융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금융 점수는 한 2, 30점?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2, 30점이라고 해서 어떤 뭐 보험 상품을 팔 때 그래서 코칭이 옆에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계약하고 틀려서 이 보험 계약은 미묘한 거 하나의 약관 차이로 인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배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 민형사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질병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잘못되면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치 않을 때에는 그리고 코칭 또 우리는 이제 CM이라고 하거든요. CM님들 이렇게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이제 계약 상담을 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경륜의 경지에 오르려면 조금 해가 몇 번 바뀌어야 되겠죠. 본인의 금융 점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코치를 받아서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진짜 본인의 금융 점수는 2, 30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내기인데 그동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보안업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뭐 제가 여기서 뭐 80점이나 90점이라 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무인경비에서는 그 기계경비, 시스템경비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배소생 자격증도 있고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런 쪽으로는 좀 있는데 이 보험 쪽으로는 아직 뭐 걸음마죠, 걸음마. 네, 금융 지식은 좀 낮지만 어떻든 간에 고객을 위해서 따뜻하게 잘 관리한다는 마음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 본인의 기준이 어떤가 해서요. 살아보니까요 욕심만 갖고는 살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카페 하면서 이 보험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 움켜졌던 거를 이 움켜진 손을 이제 펴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그 이치를 깨닫는데 좀 걸린 거죠. 그래서 욕심보다는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 같아요. 나이 50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뭐 50, 전 특히 45세 전에는 주변을 뭐 자연의 경관이 아름답다 아니면 꽃들이 아름답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게 솔직히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게 되게 커서 뭐 이렇게 계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 달성에 해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다 보면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부터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해져 보자. 그러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를 지금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그냥 뭐 열심히 할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주어진 여건이 너무 무리하면 그냥 스톱하고 하는 그 공자가 이 중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멈춰야 시작해야 될 때하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때가 당신은 그때 비로소 나의 가치관을 안다고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타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끼리 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려운데 한마디 좀 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각자의 어떤 역할 포지션이나 아니면 탤런트,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재능. 그게 한 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정도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서 생계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내 직업하고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뭐를 잘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특기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생 전반기는 뭐 다리에 힘도 있고 허리에 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지만, 나이 50이 좀 넘어가면서 체력이 좀 떨어질 때에는 컨디션이 그걸 못 받쳐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 인생 후반에는 그거 취미가 내 직업이 되는 그런 거를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손해보는 것도 적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가장적인, 특히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거죠. 근데 100% 에너지는 거기다 쏟지 말라. 80%는 월급 주는 일에 매진해서 하고 20% 정도는 자기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자격증이 됐던 뭐가 됐던 내 취미에 걸맞는 걸 해서 직장을 퇴직하고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스스로 자기개발을 조금 파고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자기개발을 조금 안 하고 나온 게 좀 후회는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격증 따고 싶은 것도 몇 개 솔직히 있긴 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한 개, 두 개 좀 겪어봤는데, 우리 후배들이 만약에 이제 퇴직할 때 정도 됐을 때는 저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은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특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특기가 있다면 그게 본인의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퇴직하고서 뭔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하고 안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 좀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 누구나가 80세, 85세까지 뭐 많게는 9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취미하고 안 맞는 걸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지금이야 뭐 나이 어리니까 체력이 받쳐주니까 하기 싫은 것도 어거지로 할 수 있지만 나이 한 60, 70대 돼서 그거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자기개발을 충실히 해라.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즐거운 일을 취미가 돼서 즐거운 일을 했으면 하겠다는 충고로 좀 들리시고요. 그러면 원래 커피 내리는 게 즐거운 일이셔? 저는 이제 커피를 내려보고 싶었어요. 한 2년 정도 열심히 내렸죠. 손목이 시릴 정도로도 내려보고도 했고, 제가 이제 커피 하면서 지금, 여기 저기 안 가봤는데, 그 와인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싶어서 와인도 만들고,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저 보면, 저놈은 왜 저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하면 꼭 해야 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커피점도 했던 거고, 또 2년 동안 계속 와인을 만들어서 뭐 말 그대로 뭐 제조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갖고 병에도 담고 포크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뭐 그런 거하고는 잘 맞아요. 그러면 와인 만들 때 시행착오로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있죠. 유튜브로 한 80%는 유튜브로 공부했고, 그리고 이 와인을 이렇게 만들기까지의 이 활용정점을 찍어주신 그 주령사의 그 어떤 관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의 활용정점을 딱 찍어줬죠. 이 와인에 대한 지식에 뭐 거의 그렇죠. 한 10%, 15%의 어떤 영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되게 고마운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와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와인 사업은 잘 되셨습니까? 여기는 이 주류 사업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거고, 지인들한테 제가 만든 걸 하나씩 선물해 줄 때 이 뿌듯한 마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선물 2개를 줬는데 한 1년 반 된 거를 줬더니 괜찮더라고. 이게 줄 때 선물은 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 제가 이 고통스럽게 이 손에 관절이 절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후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냐고요. 혹시 그 와인의 브랜드가 있습니까? 따로 어떤? 없어요. 그냥 여기 카페 이름 해갖고서 급하게 이렇게 코팅력을 해서 카페 포레스트라는 이걸로 그냥 줄 때 그냥 주면 이 어디서 줬는지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어필하는 것도 있고 해야 돼서 그냥 카페 포레스트라는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 쉽게 가면 옛날 어르신 세대에는 60년 70년대에는 손님 오고 그러면 시골에서 동동주 담가갖고 사옥짜리 이렇게 뭐죠 말병 요만한 거 그 병에다가 선물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도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손님 오시면 꼭 동동주를 선물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와인을 담가갖고 주변에 이렇게 선물 주고 뭐 하고 하는 거. 근데 나쁘진 않아요.